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0만 명에 육박한 시대. 이제 반려동물은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집니다. 제 동생이라고 밖에서 말하고 다닐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되었고, 동물이라는 생각보다도 가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소중한 내 가족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예쁜 옷만 입히고 싶은 마음, 반려동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제 간식부터 다양한 서비스까지 반려동물 시장은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커져갈 반려동물 산업, 페코노미 만나봅니다. 페팸족이라는 신조어를 아시나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1.8%, 즉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지출하는 돈은 평균 13만 6천 원. 일부는 수십만 원의 비용을 감당하는데요. 페팸족에게 즐거운 소비라고 하네요. 개들한테도 좋은 거지만 주인한테도 그게 약간 자기만족 느낌이 되기 때문에 개들 좋아하면 또 주인도 좋아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걸 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돈 쓰는 건 아깝지 않듯이 걔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돈 쓰는 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반려동물의 휴식은 물론 유희까지 신경 쓰는 신흥 소비층을 겨냥한 반려동물 산업을 페코노미라고 합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조 8천억 원 수준인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6조 원으로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사랑하시죠. 마치 가족처럼 사랑해서 페팸족 1000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페코노미 시대. 어떤 모습인지 만나보실게요. 페코노미 산업 중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려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반려동물 간식 전문점을 먼저 찾았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반려견들을 위한 간식 용품이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일반 간식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된 업무는 사실은 수제 간식이라고 해서 착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고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신선한 간식을 매일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문이 들어오는 만큼만 소량으로 간식을 제작합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 음식입니다. 그냥 집어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네. 이런 것들로 이제 반려견들에게도 먹이를 주네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사람이 먹지 못하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반려견에게 먹인다는 거는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료, 그 대신에 강아지가 먹을 수 없는 재료를 뺀 걸로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견주님들도 같이 조금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을 만들고 있어요. 도시락, 케이크, 아이스크림, 반려견 수제 간식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요. 일반적으로 4,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가격이지만 고급 간식은 10,000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고급 간식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우리 강아지한테 좀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강아지가 어떤 거를 먹으면 안 되는지만 알고 계시면 동일하게 그러면 다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예를 들면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향이 강한 향신료 제품이라든지 초콜릿, 또 아보카도, 포도 이런 제품들은 강아지가 먹을 수 없는 제품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로 조리를 하시면 되고요.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는 닭가슴살이라도 사가지고 그거를 끓는 물에 데치고선 주면 그것도 강아지 간식이 될 수가 있죠. 내 반려동물에게 이왕이면 더 다양한 맛, 더 건강한 재료를 먹이고 싶은 반려인의 마음이 녹아있는 수제 간식. 페코노미의 성장 뒤에는 반려동물을 향한 반려인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강아지에게
정말 사랑을 담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격 대비 수제라고 해서 굉장히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의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게 당연히 자기의 뭐 가족인 반려견을 위한 아주 큰 표현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반려견이 됐을 때는 끝까지 책임을 져주고 더 많이 놀아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그런 것들이 더 반려견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려동물의 삶에 필요한 것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료보다 수제 간식을 선호하는 것처럼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용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동구의 애견샵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통 강아지를 분양하는 데는 따로 있고 병원을 또 따로 찾아가잖아요. 네. 근데 이곳은 한 군데에 같이 있네요. 요즘 최근 트렌드 자체가 한 곳에서 원스톱 다이렉트로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고객들이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분양, 뭐 호텔, 그리고 미용, 병원, 용품까지 모든 것을 한 매장에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멀티 애견샵들이 많이 늘어난 추세죠. 반려인이 발품을 팔거나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한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멀티펫샵. 수요자가 늘다 보니 요즘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반려동물 매장을 확대하며 펫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내부를 한 바퀴 둘러보니 소재부터 디자인까지 상당히 다양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인들이 선호하는 주요 제품들은 전문화되고 고급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에 힘입어 의류 하나에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브랜드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또 럭셔리 룸이잖아요. 네. 너무 고가가 아닌가.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이거는 예전에는 좀 주 고객층들이 보통 한 20, 30대 젊은 층으로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굳이 얘네들만 비싸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좀 더 저렴한 제품들도 많아요. 근데 애기들을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좀 더 짙으니까 지금 고객층 자체도 5, 60대 뭐 저희 아버지 세대들 그분들도 애기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이외에도 생을 다한 반려동물의 화장부터 납골당 안치까지 원스톱으로 돕는 반려동물 사후 서비스, 그리고 반려동물 사진만 전문으로 찍는 스튜디오까지 일본에서는 이미 14조 원의 규모의 거대한 반려동물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경기 불황과 상관없이 펫코노미의 성장은 계속될 전망이지만 자칫 고가 마케팅의 과열을 불러오고 소비자 허영심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리 뭐 비싸고 좋은 물건보다는 우리 반려견들을 이해하고 상호 역할 관계로 서로를 이해해 줄 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질 때 그게 더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각박한 사회에서 외로운 현대인에게 반려동물은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반려인의 마음을 따라 성장하는 펫코노미 시장.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반려동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